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보통 때면 지금이 한창 장마철이겠죠. 그러나 올해는요, 열흘 넘게 늦은 지각장마입니다. 내달 2일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완전 본격적으로 올라오는데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어제 정부가 공개를 했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을 더 주는 청년 통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게 되면은요. 10만 원 매달 저축하면요. 그게 20만 원이 되는 거죠. 정부가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3년을 저축하면 720만 원 목돈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 자산을 키워줬다는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이런 것까지 하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냈다. 대권 위해 감사원 중립을 허물었다. 사표, 대권, 중립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임기 6개월이 남은 상태죠.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이어 대선 주자로 나설 듯하다. 어제는 대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죠. 사정기관 수장 정치 직행 논란 속에서 정권의 종속 시도가 원인이 됐다. 뭔가 떠밀린 모양새가 있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해야.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나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뭔가 다른 상황. 양쪽의 입장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는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 이거 괜한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큰 제목부터 좀 보시죠. 정치 망명, 이민, 홍콩 엑소더스다. 홍콩 주민들이 홍콩에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보안법 1년, 충성서약, 신문 폐간, 공포 통치가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 탄압에 민주진영 괴멸된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영국 시민 여권을 무려 21만 명이 발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홍콩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이후 해외 망명이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지금 공포 통치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장윤희 변호사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9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심 비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 사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재갈한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뭔가 쓴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작심 비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팀킬 단속. 팀킬은 아군끼리 벌어지는 공격을 말하잖아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세죠.
팀킬 단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에 있는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단속 제대로 될까? 오늘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적통 후보입니다. 여당 대선 경쟁 상황에서 몇몇 주자들이 단일화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적통 후보를 만들자고 내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이 떠올리죠? 그분은 비적통이 되는 건가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경제 낙관론입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떤 목표치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4%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오늘 이 얘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어제 있었던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사안일 겁니다. 먼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 섰죠. 떠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자리인데요. 뭐 마이크도 많고요. 질문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얼굴 부분을 좀 크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한쪽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기 마스크를 쓰고 감사원을 떠나겠습니다. 정치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목을 하는 언론도 어제 꽤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의 한 장이었고요. 자, 그럼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모습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립성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요.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거는 뭐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나 대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 떠났다. 그리고요, 뒷부분이 또 어제 주목을 받았죠. 어제 오후에 좀 늦게 나왔어요. 이 내용은. 문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굵직한 자리를 떠나신 분들 사표, 사의를 제가하면서 통상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했습니다. 이 정도만 나오죠. 그런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이런 비판을 담은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의 얘기가 좀 소개돼 있죠. 대한민국 위에 뭘 할지 숙고한다. 그러면서 아까 잠깐 사진에 소개드렸지만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 이것도 주목을 받았어요. 자, 문 대통령 사의 표명 당일에 바로 수용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인데요. 중도 사태는 전대미문이다.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땐 입장을 안 냈던 문 대통령. 그러나 어제 최재형엔 정치 중립을 언급하며 질타를 했다. 그러니까 작심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어제 이제 사표 수리가 얼마 만에 됐는가 시간 계산을 했군요. 8시간 50분 만에 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사표 수리했다. 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발탁 당시에는 몸이 불편한 친구 업고 다닌 판사 극찬을 했죠. 그러나 어제는 작심 비판한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부분 월성 원전 감사 놓고 사실 여권과 충돌을 거세게 했죠. 뭐 여권에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실상 이건 쿠데타다. 뭐 이런 격양된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나온 얘기도 있었습니다.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감사위를 거절했던 분이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당 내에서는 뭐 굉장히 거센 반발이 어제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가 된 거죠. 오찬동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표 당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어제는 있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작심 비판을 할 수 있는 얘기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이 표현은 대통령의 성정상 경로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경로가 깔려 있다. 네, 경로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고 그때부터 이미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본인이 한 차례 빼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야권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사람으로 보였었죠. 그것이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도 정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렇게 분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었거나 뭐 전면전으로 보였거나 그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로 분류될 만큼의 흔히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총장의 직위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뭐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 말고요. 감사원법 10조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의 의사를 밝히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참 세월 좋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직장인도 퇴사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다 얘기 안 합니다. 퇴사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퇴사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보니까 퇴사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퇴사한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뭔가의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거 윤석열 전 총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직 정치 입당 얘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곧바로 입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퇴하기 전에 벌써부터 가슴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장이 스스로가 위신을 깎아먹는 행동을 한 것이다. 다름없고 2013년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중에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을 그만두고 나서 어떠한 회사에 취업을 잠깐 했었는데 고문을 맡았는데 이게 군상대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무기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듣고 낙마했어요. 그 일을 했다고. 근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지금 나와서 현직에서 저런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마스크의 태극기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유의미한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참 영남에서 정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파란 점퍼보다는 예. 흰색 점퍼 또는 파란 점퍼를 입는다 하더라도 태극기를 자수로 박습니다. 보수에게도 소구력을 그러니까 내비치는 거죠. 뭔가 의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의식할 수밖에 없죠. 워낙 험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될 때는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색 빗금이 있는 넥타이를 메고 나고 사퇴할 때는 빨간색 빗금이네요. 줄무늬인데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저는 넥타이였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스스로 나타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색을 너무 다분히 드러내서 과연 감사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정말 중립성을 잘 지켰는가 예. 그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아주 거센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성 얘기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사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2017년 말입니다. 감사원장에 이제 임명이 되고, 그 당시에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극찬하는 평가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과거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입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저렇게 극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도 여당 내에서 굉장한 미담 제조기다. 이분은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얘기만 나온다. 이런 극찬들이 나왔던 상황이죠.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러나 지금은 맹비난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은 만평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칼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아래에 보세요. 이 반납대라고 돼 있어요. 반납으로 한 거예요. 근데 칼인데 칼집만 왔네요. 칼이 없습니다. 그럼 집 나간 칼은 어디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칼에 비유가 되죠.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런데 칼집만 돌아오고 칼이 없어졌습니다. 딴 데로 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만평도 있습니다. 집 나간 칼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미 변호사. 네. 아까 오창석 평론가는 여러 가지 중립성 문제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미 뭔가 결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좀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각을 달리서 보면은요, 2017년 당시에 임명 당시에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는 미담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극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자, 지금 두 가지 사례예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는 왜 이런 주요 자리에 뽑는 사람들마다 정부와 등을 지게 되는가? 이걸 또 근본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다 인사 실패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 정권과 방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다른 분들이 이제 고사를 하고 상고초력 끝에 모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숙고해서 이 정권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을 사실상 결론적이긴 하지만 모셨어야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정도의 항명을 할 거라고는 아마 이 청와대도 예측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행보를 보면 감사원이라는 곳이 정말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어느 기관보다도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고 예. 바로 그냥 정치권도 아니고 대선 주자로 직행을 한다. 본인이 평생 지켜왔다는 그 원칙과 소신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엄중한 무게를 스스로 벗어 던졌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감사원의 중립, 앞으로 본인이 얼마나 그 조직에 많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더 대선 주자로서 출마하는 명분은 떨어집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계속되는 갈등 속에 거의 생중계식으로 예. 이 핍박받는 이미지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 이 체급이 커진 측면이 있다면 예.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히스토리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물론 전원 형식이긴 했지만 예. 김호수 총장이 총장으로 발탁되는 걸 보고 결심을 굳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정치권에서 얼마나 롱런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 때 소개했던 경향신문 일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이 기사 중에요. 보면은 중간에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소개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장이 저렇게 본인의 자리를 던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정치권에 뛰어드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립성을 위반했다,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배경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정권의 종속 시도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장희찬 평론가,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죽하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도 공교롭게도 야권의 대선 주자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분도 사실은 정부하고 약간 충돌을 했죠. 어떤 네. 재정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이 좀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전화한다는데 뭐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권 사람이라는 송 대표의 말을 본인이 부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대체 왜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을 경험했던 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대척점에 서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게 한 사람이라면 예.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각각 경제부처와 이 수사기관과 또 감사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은 이런 예. 현상을 두고 배신자다, 등에 칼을 꽂은 기회주의자다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또는 임기가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역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분들을 그 자리에서 데려 나온 장본인은 본인들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의지, 국민의 요구,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일이 거듭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내에서 예스맨이라고 불렀던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은 사사건건 민주당과 대립하고 그렇죠. 있은 지가 좀 오래됐죠. 예.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예. 물론 싸울 때마다 늘 민주당에 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속 밀렸죠. 싸우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 같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고민하는 게 저는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각에서는 뭐 최재형 원장의 사표는 예. 명분이 조금 빈약하다는 지적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그렇죠. 뭐 인사나 여러 가지 감사, 징계 예. 등으로 괴롭힘을 받았고 실제로 뭐 직무 정지나 이 징계가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법원에 의해서 행정 효력이 정지됐지만 사실 검찰총장 임기도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 놓은 자리입니다. 예. 감사원장 임기 보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그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임기 보장은 계속 지고 흔들었으면서 자신들 필요할 때만 감사원장 이 정치적 중립성 위해서 임기 보장해야 되는데 아쉽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예. 다소 명분이 약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최재형 전 원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에서는 반성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감사원장 자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올 거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광야에 나선 최재형, 광야라고 했군요. 광야, 춥습니다. 바닥에 누우면 딱딱하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힘든 곳이죠. 윤석열 지지율이 삐걱댈 땐 야권의 대안으로 뜰 수도 있다. 뭔가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7월 말 8월 초
아니면 뭐 또 8월, 7월은 아니고 8월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어요. 야당 입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반문 상징성이 있다. 야당 러브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빈약한 명분, 낮은 인지도, 정치인 최재형이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 보시면 뭐 미담제독이란 평가 과거에 받았지만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대선 지지율 조사 최근에 있지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 정치를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과연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내용들은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여당에서 각각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을 갖고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 최 감사원장님은 왜 가신다요? 절대로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비난 그리고 기대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요. 장희찬 평론가께 짧게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사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 다 처리가 됐고요. 근데 오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루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을 떠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뭐 의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친 걸까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알려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성품으로 보아 일부러 나를 맞춰서 뭐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사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최재형 전 원장에게는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죠. 여의도에서의 인식이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나 좀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적 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하는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전통층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무당층 그리고 또 지역으로 보면 호남의 지지를 일정 이상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 확장력을 가진 인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앞으로 증명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같은 경쟁 과정이나 만약 대권 출마하게 된다면 이 증명의 과정들이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야권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게도 저는 나쁠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재형 전 원장에게 기대하는 건 이분이 본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근거 없는 어떤 이 음모론으로 공격하거나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그런 식의 구태 정치를 보여줄 분은 최소한 아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합의는 야당도 가지고 있고 여당도 이분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비난을 하지만 최재형 전 원장 임명될 때 여당에서 얼마나 상찬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야권의 대선 구도에 합류를 하더라도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경선판이 네거티브로 혼탁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최재형 전 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하는 우려들이 조금 앞서 나가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아까 기사도 썼죠. 뭐 대안.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대안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대안까지는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쟁자, 야권 대상주자로서 경쟁자 관계가 될 것인가. 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설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엑스파일 논란이 있거든요.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는 전 감사원장이 됐습니다. 전 감사원장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상 관련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미 과거에 미담제족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자리가 하나고 원하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당연히 다 경쟁자죠. 그리고 특히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성장한 주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순혈되는 주자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일단 본인의 성품이나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뭐랄까 이렇게 소신 있는 행보를 하는 느낌이라면은 최재형 감사원장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의 어른 같고 좀 더 품격 있고 어떤 정말 미담 제조기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스스로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경쟁자나 대체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인생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인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지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창석 평론가를 비롯해서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누군지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자체는 해결이 될 텐데 인지도보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체성이거든요. 이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반문재인 정부로 가게 되면 사실 윤 전 총장님에 비해서 훨씬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윤 전 총장도 반문이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비록 김호수 전 차관의 뭐 감사위원 임명 문제나 기존의 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원칙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정도였지 윤 전 총장과 같이 지금 정부와 전면전을 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체성으로 다가갈 것인가. 단순히 반문재인 정부다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2위 주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좋게 보는 것은 방금 우리 장혜찬 평론가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야권 그 경선 과정에서 좀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봐요. 정수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모든 후보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나 뭔가 각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텐데 저도 여의도에서 들은 여러 가지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풍성을 놓고 보면 이분만큼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 혼탁한 경선판에서 누구 하나가 좀 뭔가 이렇게 고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정수기가 아니라 그럼 정수기 필터군요, 그러면은. 필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네거티브나 좀 너무 이렇게 내부 총질이 난무하는 야권 경선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분으로 여의도에서 꽤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정수기 필터, 뭐 중심 잡는 인물, 뭐 이런 걸 좀 봐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것 자체가 그분의 정체성.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뭐 싸우는 정치 이런 게 좀 싫어요. 그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주 시장 같이 좀 온건한 이미지의 리더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분이 그런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이 얘기 하나 하는데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네, 일단은 뭐 인지도 올라간다는 거 100%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비판을 하는 지금 오창석 평론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정치는 부고기사 빼고 나면 다 좋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지도는 지지도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높아느냐, 그러니까 페이머스냐 노토리어스냐, 유명한 것이냐 악명이 높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 뭔가 임명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거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진행자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그때는 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공무원 없었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사람이 차인 거예요. 기본 덕목이 현 정부가 못하네 그럼 내가 정치해야지 이게 기본 회로가 됩니까? 현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회로는 아니에요. 사람의 차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이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수 야당에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있으면 내가 출마한다고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해봐서
유력한 후보가 없고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1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여당 가장 큰 정당에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외곽의 인물이 나도 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면서 뛰어든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자꾸 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꾸 압박하고 뭔가 누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다. 아니다. 제1야당의 번번한 번듯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시각이 완전히 갈리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원전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씩 나왔어요. 그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보류시켰다. 자,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부장단의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죠. 그 전에 만장일치로 기소 결정을 했는데 새 지검장이 김호수 총장을 면담 뒤에 수사심의통의 재검토 지시가 났다는 거예요. 뭔가 보류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원전 수사가 지금 가다가 멈추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원전 이게 또 최재형 감사원장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거든요. 과거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을 소위 말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평가됐다고 그렇죠. 저희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전원환 변호사. 네. 지금 뭐 이런 수사 사항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뭐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정치적으로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김호수 총장에 의해서 보류되지 않고 바로 부장검사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됐다면은 엄청난 뉴스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직을 내려놓고 아직 말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치 도전을 시사하는 마당에 감사원에서 처음 이 문제점을 발견했던 월서원종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가 검찰에서도 특히 지금 친여 성향의 검사들도 많이 있는 검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됐을 텐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도 일단 수사 심의를 거치든 뭘 하든 해서 지금 당장 이게 기소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진행됐던 것도 보면 왜 그럼 갑자기 부장검사 회의를 했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부장검사 회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담당하던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기소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대검 쪽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뭉개고 있다 보니까 좀 고육지책으로 부장검사 회의를 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또 어찌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타이밍으로 지금 연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 원전 수사 상황 이게 계속 살아있군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정치권 이슈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좀 잊혀질 만하면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